자, 첫 번째 문제는 일단 금액에 비해서 너무 서비스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딱히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 운동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전달을 못 해요. 일단 표현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여기 당겨, 뭐 여기 좁혀봐, 뭐 들어봐, 내려봐, 이런 건 가능한데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수업의 질이 상당히 낮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습득과 학습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에 관련된 상해나 부상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 강도를 높여요. 정확히 커리큘럼이 있어서 이 선수를 가르칠 때 먼저 운동 평가를 해야 됩니다. 좋지 않은 습관들을 일단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근육의 문제, 근막의 문제, 그다음 무브먼트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방법들, 스스로 자가근막 촉진, 폼롤러나 테라건, 볼 같은 걸 이용해서 근막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너는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무브먼트가 안 나오고 근육의 자극을 못 느끼는 거니까 수업이 끝나고 또는 수업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케어를 해줘야만 운동이 일시적으로라도 원활해질 수 있고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와서 운동이 진행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또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들은 내용 중에 하나는 선수 레슨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 그러면 일단 무조건 트라이 세트입니다. 가슴 운동이다 그럼 플라이, 뭐 덤벨 프레스, 그다음 바벨 프레스, 뭐 이런 것들을 세 가지 네 가지 자이언트 세트나 뭐 트라이 세트를 묶어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막 동작을 돌립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혼자 운동해도 멘탈만 잡아주면 몸은 다 나와요. 어느 정도의 강도는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데미지가 계속 누적되고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나비 효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미지는 1로 시작이 됩니다. 1, 2, 3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100 이상의 데미지로 발현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걸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게 그리고 더 문제인 거는 꼭 시합이 끝나고 나서 리커버리, 회복이 되는 단계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막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을 하고, 심한 선수들은 시합이 끝나고 나면 운동은커녕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뭐 4주, 뭐 3, 4주 동안 병원만 다녀요. 회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파서 뭐 운동은 고사하고 그냥 계속 환자처럼 병원만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즌이 되면 그 데미지를 또 안고 또 운동을 해요. 또 데미지가 100에서 또 200까지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시즌 오프가 되면 그 200이란 데미지를 또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더 길게 가겠죠. 그럼 그때는 운동이나 보존적 치료가 안 되니까 수술을 해야 되거나 뭔가 병원에 가서 계속 뭐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까지 나온다는 거죠. 제 주변에는 그런 선수나 뭐 후배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수직 상하 관계가 됩니다. 일단 뭐 사제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돈을 받는데 무슨 스승과 제자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돈을 받아도 스승과 제자는 성립이 될 수가 있죠. 이 스승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레슨을 뛰어넘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나로 인해서 또는 너로 인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뭔가 인생이 조금씩 바뀌고 그 운동 외적인 부분에서 뭔가 더 좋은 쪽으로 뭐 인도가 되던가, 아니면 제가 반대로 이 레슨생에 의해서 뭔가 좋은 영향을 받고 제가 좀 좋은 쪽으로 가던가, 뭔가 이제 시너지가 생기고 방향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사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수직상하 관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같이 가는 도반의 개념인데 서로 이제 좋은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선수 레슨에서의 이제 사제 관계는 수직상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승이 되면 뭐 스승 맘대로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끝은 항상 서로 이제 원수가 되거나 남보다 못한 사이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업 후에 사인을 하거나 수업을 했다 하는 시그널이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수업을 했으면 서로 뭐 차트도 없고 계약서도 안 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선수는 30회를 등록을 했는데 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몇 회를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 저 몇 회 남았어요? 그러면 모른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횟수를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 체크한 게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서 서로 안 맞는 경우도 있었고, 금전적인 부분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션을 끊는 게 아니라 한 시즌에 얼마, 사실 한 시즌 하면요 분기별로 받는 건지 대회가 있을 때를 시즌으로 따지는 건지, 대체적으로 저희가 한 시즌 하면 3개월을 잡는데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 있잖아요. 대회를 빨리 잡아서 나가면 시즌이 오픈돼.
이 시즌제로 돈을 받는데요. 근데 이 금액도 정말 가관이에요. 한 친구는 군대를 막 제대하고 너무 멋있는 선수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한 시즌에 1,000만 원을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제가 아직은 어려서 돈이 그 정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만들어 와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는 다행히 그곳에 가지 않고 뭐 다른 곳에서 레슨을 받아서 잘 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한 시즌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길게 봤을 때 1년에 3시즌이라고 보면 또는 2시즌이라고 봐도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받는데 과연 그 수업이 질이 얼마나 높을 것이며 횟수도 어떻게 차감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뭐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문제점은 정말 많습니다. 부수적인 예를 들면 선수한테 나 뭔가 좀 사달라고 어필을 한 적도 있고 뭐 나 신발 갖고 싶다 어필을 하거나 야 누구 제자는 뭐 사줬다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압박을 주니까 선수들은 내 돈 내고 레슨을 받으러 가서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죠. 전화를 했더니 자다 깬 목소리 전화를 받아서 지금 나갈게 해서 나왔는데 술 냄새 풀풀 나고 자기가 이제 레슨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트레이너를 불러와서 대체 수업을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선수의 커리어에 맞는 금액을 지불을 했는데 그 선수보다 경력이 한참 낮거나 아니면 선수 레슨을 한 적도 없는 트레이너가 와서 수업을 해주는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는 레슨생들을 더블로 수업을 잡아서 2명을 그냥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포인트 레슨이고 정식 수업인데 어떻게 2명, 3명을 같이 묶을 수가 있습니까? 간혹 가다 그런 경우는 약속하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돌발적으로 내가 레슨을 1대1로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2대1이 되고 3대1이 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요. 받으러 가는 사람도 문제인 거죠. 그런 걸 알았으면 환불을 받던가 정식으로 컴플레인 요청을 해서 계약을 파기하거나 먼저 그쪽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참아요. 왜? 일단은 선배니까 나중에 뭔가 불합리한 대우나 부당한 대우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냥 참고 돌아서서 남아있는 수업도 안 받고 끝내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문제인데 이 선수들이 또 돌아서서 또 다른 쪽에 가서 또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피해를 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악순환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지금 어떤 해결책이 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선수 레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좀 무리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도 있고 눈에 띄는 뭐 잘못된 것들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하고 참고 넘어가기도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선수 레슨을 하시는 분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조금 더 성심성의껏 그리고 양심적인 그런 수업을 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실제 피해 사례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들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관절이 아파서 스쿼트 각도가 몇 도만 내려가면 스쿼트를 못해요 선생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왜 아픈지를 찾아보고 원인을 파악하고 과연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상해에 의한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서 너는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고 스쿼트를 하던가 선천적인 부분에서 스쿼트가 안 된다 그럼 다른 부분으로 하자가 아니라 그럼 너 스쿼트 하지 마 익스텐션 1시간 차고 레그 프레스 1시간 밀고 이게 끝이에요. 런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대요. 아니 스쿼트가 안 되면 런지는 더 수직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이 무릎 관절에 무리가 더 가는 건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러면서 무슨 레슨을 세션당 뭐 8만원, 9만원, 10만원 많게는 뭐 15만원씩 받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잘못된 거죠. 또 다른 사례는 일단 약점 보완이 안 됐대요. 나는 등이 너무 약해서 찾아갔는데 등은 하나도 못 채우고 다른 부위만 더 좋아진 거죠. 이거는 뭐 사실 선수 레슨을 하는 코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수의 문제도 없잖아 있죠. 지속적으로 뭔가 요청을 하거나 나는 이러려고 왔는데 왜 자꾸 여기만 이렇게 됩니까? 서로 공유를 했어야죠. 공유를 해서 뭔가 이제 타협점을 찾았어야죠.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건 좀 많이 일어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감한 부분 약물 얘기입니다. 가자마자 약물을 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선수들도 가면은 약물부터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너 약을 안 쓰면 보디빌딩은 안 된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꿈을 가지고 간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간 거고 뭔가 트레이너로서 또는 선수로서 더 성공하고 싶어서 당신을 보고 간 건데 너 약 안 쓰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합니까? 일단은 티칭을 해보고 가능성이라는 건 운동을 해본 후에 적어도 한두 달, 뭐 많게는 두세 달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의 체형의 변화나 뭐 어떤 근육의 발달 상태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 안 쓰면 안 돼. 아니 내추럴 데이도 많잖아. 그러면 내추럴 데이를 내보내면 되지. 왜 약 안 쓰면 안 돼? 라고 딱 단정을 짓습니까? 약물을 쓰는 대회도 있고 안 쓰는 대회도 있으니 이거는 선택을 한번 해봐라 라고 권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딱 잘라서 약 안 쓰면 안 돼. 이거는 가면 안 되죠. 그런 데는. 그냥 쌍욕하고 일어나도 됩니다.
그 다음은 시합을 나가요. 선생님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레슨생들도 있고 제자가 이렇게 몇 명 있으면 제가 애착이 가거나 애정이 있는 레슨생들이나 뭐 제자들은 웬만해서는 수업을 빼고 갑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통 시합이 있으니까 수업 뭐 한 3, 4개 뭐 많게는 한 5-6개 빼고 그냥 가요. 그거는 솔직히 서로 이제 이 정으로 가는 거죠. 소위 의리로 가는 거죠. 가서 열심히 도와줘야죠. 제 시합 때도 와서 목청껏 응원해주고 음료수 사들고 오고 부채질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가고 오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뭐 바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시합에서 수업을 차감합니다. 그래도 이건 좀 양반이죠. 수업 차감하는 건 뭐 2세션 또는 뭐 3세션 이렇게 뭐 차감을 한대요. 근데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만원, 40만원, 50만원 돈을 받고 이제 가주는 거죠. 그럼 가서 서포트라도 잘 하던가. 서포트도 안 하고 뒷짐지고 다니고 팔짱 끼고 다니면서 탄바른 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펌핑 칠 때 쓱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코치 노릇 하겠죠. 개수 세면서 주의 의식하면서 얘 내 선수다, 내가 키웠다 이렇게 의식하면서 뭐 그러겠죠. 뭐 대회 올라가면 응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근데 돈을 주고받는 거는 사실 이 선수 입장에서 고마워서 선생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거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야 나 너 서포트 갈 거니까 돈 얼마 입금해. 이거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걸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제 기준에선 그래요. 제 기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 피셜 방송이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돈을 달라고 했는데 줄만해 뭐 나 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주시면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수업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여기까지 이제 여러 사례들을 봤는데 문제점은 이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뭐 디테일하고 자질구레한 것들도 많은데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수 레슨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운동, 영양, 뭐 역학적인 부분, 해부학적인 부분 당연히 봐야 될 것이고 약물에 관련된 부분들도 잘 모르면 나는 약물 관련된 거는 손을 안 대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배우러 왔다면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 뭐 이렇게 해서 딱 손절하던가 운동과 영양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컨디셔닝 수분 조절이라던가 그 외적인 부분들 시합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케어를 해줄 수 있다. 그 안에서 진행을 할 거라면 관련 서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힘든 부분이지만 코치에 관련된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많이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피트니스 문화가 좀 많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변방국이라고 봐요. 선수들이 많아진 건 맞고 선수층이 두터워진 건 맞지만 오늘 말씀드린 코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비교적. 피트니스의 이제 선진국인 미국을 봤을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운동에 관련된 코치가 있고 영양만 하는 코치가 있고 약물에 관련된 코치가 또 따로 있어요. 각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존재를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정상 좀 어렵죠. 더 나아가서 좀 시간이 좀 뭐 5년, 10년, 뭐 많게는 20년 이렇게 지났을 때 코칭에 관련된 이런 아카데미가 좀 생기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수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선수와 코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능한 선수가 유능한 코치는 아니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는 코칭에 대한 부분도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 뭐 8, 90%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찾아가는 선수들이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테크닉적인 부분을 소문으로 들은 부분이 있으면 가서 상담을 해보면 알겠죠. 상담을 통해서 한 2, 30분 정도만 얘기를 해보면 이분의 실력이나 이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 믿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거나 기술적인 부분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계약을 하는 거고 나는 정말 이렇게 기대치를 높여서 갔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별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선배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나서 계약을 하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코칭에 대한 얘기인데 운동, 영양, 생리학적인 부분들, 즉 뭐 약물, 각 분야의 코칭을 잘하는 분들께서 서로 협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쪽 이제 피트니스 쪽에 뭐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대회를 뛰기 한 7년 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 프라이드들이 엄청 강해요.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같이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좀 뚫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 젊은 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좋은 코치들이 같이 모여서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다 취합을 해보자면, 문제도 많고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들도 많아요. 사실 어찌됐던 간에 지금 계속 선수 레슨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수요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일 자연스러운 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뭔가 정화도 필요할 것이고 오류도 필요할 것이고,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피트니스 변방국에서 지금은 뭔가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따지면 개발도상국,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 지금 진통 아닌 진통을 겪고 있고, 약투나 이런 약물에 관련된 부분도 저는 그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실력 있는 코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선수 레슨에 대한 이제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분명히 뭐 좋지 않은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뭐 좋은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고액의 돈을 받고 고가의 돈을 받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서비스나 기술적인 부분을 꼭 채워주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누구나 뭐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어치의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레슨비를 더 많이 받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공부하고 서로 노력하고 뭔가 쉐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쉐어하면서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정말로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거 가지고 또 딴지 걸 수도 있어요. 뭐 속은 뭐 어떤 애 저떤 애 뭐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이해시킬 분들만 이해시키면 되니까.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TFT 다음 편 이제 가슴 운동에 대해서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편 TFT 가슴 운동 편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운동편이 끝나면 또 뭐 여러 가지 제보나 얘기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또 피셜 편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